사람을 오래 겪어보면 알게 된다. 말은 언제든 바뀐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꾸며진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빠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드러나고 계산 없이 반응하며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대화 속이 아니라 특정한 장면에서 먼저 보인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고, 늘 옳은 말만 하던 사람이 이해관계 앞에서 침묵하며 평소엔 다정하던 태도가 불편한 상황 앞에서 거칠어지는 순간들. 그 장면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쌓여온 마음의 방향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사람의 본성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평소에는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가림막이 내려오는 순간은 늘 비슷하다. 사람의 본성은 이 네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불리해졌을 때의 태도. 사람은 유리할 때 누구나 너그럽다. 말도 곱고 표정도 여유롭다. 그러나 상황이 기울기 시작하면 말보다 먼저 태도가 변한다. 손해가 예상되는 순간,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때 드러나는 반응은 오래 숨겨온 마음의 방향이다. 어떤 이는 불리함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어떤 이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얼굴이 달라진다. 여기에는 연습이 개입되지 않는다. 본능에 가까운 선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알려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함께 겪어보라. 이때의 태도는 기억에 남는다. 말보다 오래 남고 설명보다 정확하다. 둘째, 권한을 가졌을 때의 행동. 권한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드러낼 뿐이다. 지위가 생기고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다.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반대로 힘이 생기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작은 권한으로 사람을 흔드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잠시 나온 실수가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본성이다. 권력은 인간의 성품을 시험하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다. 권한이 사라지면 말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보였던 행동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셋째, 약자나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 기준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하다.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굳이 친절할 필요가 없는 대상 앞에서의 태도, 이 순간에는 계산이 줄어든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심함이 나오고 진짜 말투가 드러난다. 누군가에게는 늘 공손한 사람이 특정 대상 앞에 서만 날이 서 있다면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사람의 됨됨이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 장면은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의 틀린 적이 없다. 넷째, 침묵해야 할 때 선택하는 말.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상황. 이때 사람은 둘로 나뉜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과 불안을 말로 덮으려는 사람. 불필요한 설명, 지나친 해명, 자기 합리화로 채워진 말들은 대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나온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침묵 앞에서의 선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신뢰하는지 보여준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의 성향이 여러 장면에서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복잡한 질문 속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순간에서 또렷해진다. 말보다 먼저,
설명보다 앞서 그 사람의 중심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알게 된다. 사람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사실이다.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찾고 그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헤치다 보면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무거워진다. 사람을 아는 일은 본래 조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 조금만 납득되지 않아도 설명을 요구하고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다친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정심이다. 사람을 알아보려 애쓰는 태도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깔려 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틀리면 안 된다는 긴장, 그리고 관계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조급함. 이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해석을 덧붙이고 그 해석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피곤하게 만든다. 타인은 본질적으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나 또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감정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감이 생긴다.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해도 괜찮다. 모든 말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해석의 정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지키는 일이다. 관계에서 편안함은 상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과하게 소모하지 않아서 찾아온다.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사람을 지나치게 파악하려 할수록 기대는 커지고 실망도 깊어진다. 기대가 커진 자리에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숨막히는 공간이 된다. 사람을 꿰뚫어 보려는 욕망은 결국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 사람을 지나치게 읽으려는 태도는 나도 모르게 우위에 서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순간 관계는 평등을 잃는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지점은 대개 여기서 시작된다. 편안한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여백이 있다.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해도 그 불완전함을 견딜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여백이 있을 때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남는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애써 보지 않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자연히 반복되는 선택, 의식하지 않은 채 드러나는 습관, 그런 것들은 설명 없이도 쌓인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데에는 급함도 결론도 필요하지 않다. 진실은 논쟁 속이 아니라 삶의 반복 속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어느 한 순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급한 판단은 대개 관계를 왜곡시킨다. 사람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속도를 잃은 상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다.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일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지나치게 출렁이지 않는 상태, 그 균형이 유지될 때 관계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다 알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을 먼저 세워라. 이 말에는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다.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기준이 먼저라는 뜻이다. 관계에서 상처가 줄어드는 순간은
사람을 덜 보게 될 때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 또렷해질 때 찾아온다. 사람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억지로 앞당길 필요는 없다. 조용히 지켜보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관계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때 가장 편안해진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는 대개 조용한 기대가 숨어 있다. 이 정도면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쯤이면 실망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고 그 기대 위에 관계를 올려놓는다. 그러나 상처는 대부분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너무 앞당겨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본성을 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성이 이럴 것이라 믿고 싶었던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경우가 많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다. 기대가 단단해서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망의 감정은 상대의 문제라기보다 내 마음이 너무 앞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사람의 허물은 남의 눈에는 크고 자기 눈에는 작다. 상처는 언제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안쪽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더 많다. 사람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 알아주길 바라고, 지켜주길 바라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 이 요구가 커질수록 상대의 본성은 잔인하게 느껴진다. 사실 사람은 변한 것이 없다. 다만 기대가 앞서 있었을 뿐이다. 기대는 조용히 자라 어느 순간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긁는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기대를 먼저 살펴보라. 기대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가 생기는 속도를 늦추라는 뜻이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빨리 마음을 맡기고 기준을 세우고 실망할 준비까지 맞춰버린다. 본성을 보려다 상처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늦게 본 것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느라 정작 자기 감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는 놓쳐버린다. 사람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리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위치, 그 거리에서 사람을 보면 실망도, 분노도 조금은 늦게 찾아온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같아질 필요도 없고 같아질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조화란 이해의 깊이가 아니라 거리의 균형에서 만들어진다. 이 균형이 깨질 때 사람은 상대의 본성을 원망하게 된다. 관계에서 마음이 자주 다친다면 상대를 바꾸려 들기보다 기대를 정리해야 한다. 상대의 태도를 고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행동은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와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 기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함께 가기 어렵다는 신호일 뿐이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상처로 바뀐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사람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리를 조절하는 일은 가능하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는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만들어진다. 본성을 알면 관계가 편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본성을 알수록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마음이 편해진다.
알고도 놓지 못하면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그래서 본성을 보는 일에는 항상 절제가 필요하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며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태도.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보다 한 발 뒤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거리에서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진다. 사람의 본성을 조금씩 알게 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괜히 알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사람의 본성을 알수록 관계는 점점 단순해진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정리되고 기대해도 되는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면서 관계는 설명보다 침묵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 덧붙여진 기대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켜주길 바라는 기대.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서운함이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본성을 알게 되는 순간은 이 기대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허전해질 수도 있다. 이전만큼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허전함 뒤에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감정이 따라온다.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주고받아야 할 감정이 줄고 확인해야 할 말도 줄어든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 그대로 남고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이 말은 욕망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관계에 대입하면 더 분명해진다. 사람에게 집착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쉽게 상처받는다. 본성을 안다는 것은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과 닮아 있다. 어떤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바꾸려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바꿀 수 없다는 포기가 아니라 바꿀 필요가 없다는 납득에 가깝다. 그 순간 관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다. 맞으면 곁에 머물고 맞지 않으면 조금 멀어진다. 이 단순한 원칙은 본성을 알기 전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기대가 판단을 흐리고 희망이 현실을 가리기 때문이다.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아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의 본성이 내 마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늘 긴장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다.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붙이게 되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관계는 상대의 본성이 나빠서라기보다 이미 맞지 않는 흐름 위에 억지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본성을 알수록 이 억지는 점점 분명해진다. 그래서 관계는 정리되기 시작한다. 다투지 않아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거리가 생긴다. 자연스러움은 억지보다 강하다.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소리를 낸다. 불편함이 쌓이고 말이 날카로워진다. 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사람을 이해할수록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도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본성을 알수록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도 함께 줄어든다.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늘 이해심 많아야 한다는 역할, 늘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무가 하나씩 내려놓아진다. 남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상대를 설득하려 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진다. 내 기준을 이해시키려 할수록 마음은 더 피로해진다. 반대로 설득이 줄어들면 관계는 조용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본성을 알게 되면 관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반응의 속도다. 예전에는 즉각 반응하던 일들 앞에서 이제는 한 박자 멈추게 된다. 그 짧은 멈춤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상대의 성향과 기분,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진다. 어디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가 또렷해진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해진다. 좋으면 곁에 있고 불편하면 거리를 둔다. 그 선택에는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 사람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지혜다. 그 지혜가 쌓일수록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히는 일은 줄어든다. 관계는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대가 많아서 어려운 것이다. 본성을 알수록 그 기대는 자연히 정리되고 관계는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순간도 있다. 이미 무엇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남있기 때문이다. 이해했기 때문에 붙잡고, 알았기 때문에 참아주고, 보았기 때문에 책임지려는 감정이 관계를 다시 무겁게 만든다. 본성을 본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신호에 가깝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소모의 형태로 바뀐다.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점점 달아간다. 사람을 이해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들 필요는 없다. 이해와 감내는 다르다. 이해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감내는 견디는 것이다. 본성을 보고도 계속 견뎌야 하는 관계라면 이미 마음은 한계를 지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저런 성향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해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그 이해는 지혜가 아니라 희생이 된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한다. 이 문장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에게도 허락을 주라는 뜻이다. 관계에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질수록 마음은 쉽게 지친다. 본성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본성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다.
이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였는데도 다시 설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확인하려 들면 관계는 같은 지점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반복은 대개 더 큰 피로로 돌아온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상황이고 드러나는 것은 태도다. 본성을 본 뒤에도 변화를 기대하며 머무는 것은 상대의 가능성보다 내 미련에 기대는 선택일 때가 많다. 사람을 다루는 가장 큰 실수는 기대를 남겨두는 것이다. 기대는 관계를 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붙잡아두는 족쇄에 가깝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진다.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없는지가 분명해진다. 본성을 보았다면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설명하려는 마음이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 왜 이전처럼 대하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려 들수록 관계는 다시 흔들린다. 모든 선택이 설명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더욱 그렇다. 설명은 종종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된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불편이 반복되고 마음이 자주 무거워진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다.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관계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상처받는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는 내가 정해야 할 기준이다. 본성을 보았음에도 계속 상처받는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선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역할이다. 늘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가정,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관계는 비로소 현실의 자리로 돌아온다. 본성을 본 뒤에 필요한 태도는 결단이 아니라 거리다. 단번에 끊어내는 선택이 아니라 조금 물러서는 선택,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감정의 깊이를 조절하며 마음을 쏟는 속도를 늦추는 일, 이 거리 속에서 마음은 빠르게 회복된다. 지나치면 반드시 탈이 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이해, 지나친 배려, 지나친 책임감은 언젠가 반드시 균형을 무너뜨린다. 본성을 보았다는 것은 이미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지혜에 가깝다.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직해진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관계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도망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이 가능해질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본성을 보고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관계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상대를 더 이해하는 데 있지 않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데 있다. 기대와 설명, 미련과 책임감의 일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이상 마음을 갉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본성을 본 뒤의 단계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이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 관계를 맞이할 준비가 조용히 시작된다. 사람의 본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가 어떤 성향인지,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인지,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까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본성을 아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준이 아직 사람 쪽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 반응에 따라 기분과 판단이 흔들린다면 본성을 알았다는 사실은 아직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정보가 아니다.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느냐보다 그 해석에 내 감정이 얼마나 끌려가느냐가 관계를 결정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몰라서 단단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알되 그 위에 마음을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중심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태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타인을 흔들리지 않게 본다.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린다. 무엇에 반응할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도 마음이 계속 출렁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다. 아직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기준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으면 관계가 괜찮아 보이고 기분이 상하면 모든 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알아도 마음은 계속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상대에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둘 때 만들어진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상황에 끌려간다. 의지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서 단단해진다.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관계는 언제든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행동의 선을 넘지 않는다. 이 선이 바로 마음을 지켜주는 기준이다. 사람의 본성을 알았다는 이유로 모든 상황에 대응하려 들 필요는 없다. 대응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태도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자주 사용한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해석하지 않으며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비결은 실망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 그 말은 기대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의 범위를 정하라는 뜻이다. 이 범위가 분명할수록 사람의 본성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삶과 닮아 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알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누구와 깊어질 것인지, 어디까지 마음을 나눌 것인지,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지, 이 선택을 미루지 않을수록 마음은 안정된다. 흔들리는 관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기준이 늘 상대 쪽에 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반응, 상대의 말이 내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되 기준까지 넘겨주지 않는 태도, 그 균형이 유지될 때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알면 사람을 멀리할 줄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단정해진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관계의 깊이도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차갑지 않다. 다만 정확하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그 선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그것은 아직 기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상황도 늘 달라진다. 그러나 내가 세운 기준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준이 단단할수록 사람의 본성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의 본성은 그저 하나의 성향으로 보일 뿐이다. 사람을 알아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분명해져서 편해진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조용히 단단해진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보면 알게 된다. 말은 언제든 바뀐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꾸며진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빠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드러나고 계산 없이 반응하며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대화 속이 아니라 특정한 장면에서 먼저 보인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고 늘 옳은 말만 하던 사람이 이해관계 앞에서 침묵하며 평소엔 다정하던 태도가 불편한 상황 앞에서 거칠어지는 순간들. 그 장면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쌓여온 마음의 방향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사람의 본성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평소에는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가림막이 내려오는 순간은 늘 비슷하다. 사람의 본성은 이 네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불리해졌을 때의 태도. 사람은 유리할 때 누구나 너그럽다. 말도 곱고 표정도 여유롭다. 그러나 상황이 기울기 시작하면 말보다 먼저 태도가 변한다. 손해가 예상되는 순간,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때 드러나는 반응은 오래 숨겨온 마음의 방향이다. 어떤 이는 불리함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어떤 이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얼굴이 달라진다. 여기에는 연습이 개입되지 않는다. 본능에 가까운 선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알려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함께 겪어보라. 이때의 태도는 기억에 남는다. 말보다 오래 남고 설명보다 정확하다. 둘째, 권한을 가졌을 때의 행동. 권한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드러낼 뿐이다. 지위가 생기고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다.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반대로
힘이 생기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작은 권한으로 사람을 흔드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잠시 나온 실수가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본성이다. 권력은 인간의 성품을 시험하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다. 권한이 사라지면 말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보였던 행동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셋째, 약자나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 기준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하다.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굳이 친절할 필요가 없는 대상 앞에서의 태도, 이 순간에는 계산이 줄어든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심함이 나오고 진짜 말투가 드러난다. 누군가에게는 늘 공손한 사람이 특정 대상 앞에 험한 날이 서 있다면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사람의 됨됨이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 장면은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의 틀린 적이 없다. 넷째, 침묵해야 할 때 선택하는 말.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상황. 이때 사람은 둘로 나뉜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과 불안을 말로 덮으려는 사람. 불필요한 설명, 지나친 해명, 자기 합리화로 채워진 말들은 대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나온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침묵 앞에서의 선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신뢰하는지 보여준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의 성향이 여러 장면에서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복잡한 질문 속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순간에서 또렷해진다. 말보다 먼저, 설명보다 앞서 그 사람의 중심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알게 된다. 사람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사실이다.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찾고 그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헤치다 보면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무거워진다. 사람을 아는 일은 본래 조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 조금만 납득되지 않아도 설명을 요구하고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다친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정심이다. 사람을 알아보려 애쓰는 태도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깔려 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틀리면 안 된다는 긴장, 그리고 관계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조급함. 이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해석을 덧붙이고 그 해석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피곤하게 만든다. 타인은 본질적으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나 또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감정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감이 생긴다.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해도 괜찮다. 모든 말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해석의 정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지키는 일이다. 관계에서 편안함은 상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과하게 소모하지 않아서 찾아온다.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사람을 지나치게 파악하려 할수록 기대는 커지고 실망도 깊어진다. 기대가 커진 자리에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숨막히는 공간이 된다. 사람을 꿰뚫어 보려는 욕망은 결국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
사람을 지나치게 읽으려는 태도는 나도 모르게 우위에 서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순간 관계는 평등을 잃는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지점은 대개 여기서 시작된다. 편안한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여백이 있다.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해도 그 불완전함을 견딜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여백이 있을 때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남는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애써 보지 않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자연히 반복되는 선택, 의식하지 않은 채 드러나는 습관, 그런 것들은 설명 없이도 쌓인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데에는 급함도 결론도 필요하지 않다. 진실은 논쟁 속이 아니라 삶의 반복 속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어느 한순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급한 판단은 대개 관계를 왜곡시킨다. 사람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속도를 잃은 상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다.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일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지나치게 출렁이지 않는 상태, 그 균형이 유지될 때 관계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다 알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을 먼저 세워라. 이 말에는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다.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기준이 먼저라는 뜻이다. 관계에서 상처가 줄어드는 순간은 사람을 덜 보게 될 때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 또렷해질 때 찾아온다. 사람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억지로 앞당길 필요는 없다. 조용히 지켜보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관계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때 가장 편안해진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는 대개 조용한 기대가 숨어 있다. 이 정도면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쯤이면 실망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고 그 기대 위에 관계를 올려놓는다. 그러나 상처는 대부분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너무 앞당겨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본성을 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성이 이럴 것이라 믿고 싶었던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경우가 많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다. 기대가 단단해서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망의 감정은 상대의 문제라기보다 내 마음이 너무 앞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사람의 허물은 남의 눈에는 크고 자기 눈에는 작다. 상처는 언제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안쪽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더 많다. 사람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 알아주길 바라고, 지켜주길 바라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 이 요구가 커질수록 상대의 본성은 잔인하게 느껴진다. 사실 사람은 변한 것이 없다. 다만 기대가 앞서 있었을 뿐이다. 기대는 조용히 자라 어느 순간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긁는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기대를 먼저 살펴보라. 기대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가 생기는 속도를 늦추라는 뜻이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빨리 마음을 맡기고 기준을 세우고
실망할 준비까지 마쳐버린다. 본성을 보려다 상처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늦게 본 것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느라 정작 자기 감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는 놓쳐버린다. 사람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리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위치, 그 거리에서 사람을 보면 실망도, 분노도 조금은 늦게 찾아온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같아질 필요도 없고 같아질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조화란 이해의 깊이가 아니라 거리의 균형에서 만들어진다. 이 균형이 깨질 때 사람은 상대의 본성을 원망하게 된다. 관계에서 마음이 자주 다친다면 상대를 바꾸려 들기보다 기대를 정리해야 한다. 상대의 태도를 고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행동은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와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 기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함께 가기 어렵다는 신호일 뿐이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상처로 바뀐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사람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리를 조절하는 일은 가능하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는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만들어진다. 본성을 알면 관계가 편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본성을 알수록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마음이 편해진다. 알고도 놓지 못하면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그래서 본성을 보는 일에는 항상 절제가 필요하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며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태도.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보다 한 발 뒤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거리에서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진다. 사람의 본성을 조금씩 알게 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괜히 알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사람의 본성을 알수록 관계는 점점 단순해진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정리되고 기대해도 되는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면서 관계는 설명보다 침묵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 덧붙여진 기대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켜주길 바라는 기대,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서운함이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본성을 알게 되는 순간은 이 기대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허전해질 수도 있다. 이전만큼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허전함 뒤에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감정이 따라온다.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주고받아야 할 감정이 줄고 확인해야 할 말도 줄어든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 그대로 남고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이 말은 욕망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관계에 대입하면 더 분명해진다. 사람에게 집착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쉽게 상처받는다. 본성을 안다는 것은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과 닮아 있다. 어떤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바꾸려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바꿀 수 없다는 포기가 아니라 바꿀 필요가 없다는 납득에 가깝다. 그 순간 관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다. 맞으면 곁에 머물고 맞지 않으면 조금 멀어진다. 이 단순한 원칙은 본성을 알기 전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기대가 판단을 흐리고 희망이 현실을 가리기 때문이다.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아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의 본성이 내 마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늘 긴장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다.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붙이게 되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관계는 상대의 본성이 나빠서라기보다 이미 맞지 않는 흐름 위에 억지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본성을 알수록 이 억지는 점점 분명해진다. 그래서 관계는 정리되기 시작한다. 다투지 않아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거리가 생긴다. 자연스러움은 억지보다 강하다.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소리를 낸다. 불편함이 쌓이고 말이 날카로워진다. 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사람을 이해할수록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도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본성을 알수록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도 함께 줄어든다.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늘 이해심 많아야 한다는 역할, 늘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무가 하나씩 내려놓아진다. 남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상대를 설득하려 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진다. 내 기준을 이해시키려 할수록 마음은 더 피로해진다. 반대로 설득이 줄어들면 관계는 조용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본성을 알게 되면 관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반응의 속도다. 예전에는 즉각 반응하던 일들 앞에서 이제는 한 박자 멈추게 된다. 그 짧은 멈춤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상대의 성향과 기분,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진다. 어디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가 또렷해진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해진다. 좋으면 곁에 있고 불편하면 거리를 둔다. 그 선택에는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 사람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지혜다. 그 지혜가 쌓일수록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히는 일은 줄어든다. 관계는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대가 많아서 어려운 것이다. 본성을 알수록 그 기대는 자연히 정리되고 관계는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순간도 있다. 이미 무엇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남있기 때문이다. 이해했기 때문에 붙잡고, 알았기 때문에 참아주고, 보았기 때문에 책임지려는 감정이 관계를 다시 무겁게 만든다. 본성을 본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신호에 가깝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소모의 형태로 바뀐다.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점점 달아간다. 사람을 이해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들 필요는 없다. 이해와 감내는 다르다. 이해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감내는 견디는 것이다. 본성을 보고도 계속 견뎌야 하는 관계라면 이미 마음은 한계를 지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저런 성향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해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그 이해는 지혜가 아니라 희생이 된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한다. 이 문장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에게도 허락을 주라는 뜻이다. 관계에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질수록 마음은 쉽게 지친다. 본성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본성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다. 이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였는데도 다시 설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확인하려 들면 관계는 같은 지점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반복은 대개 더 큰 피로로 돌아온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상황이고 드러나는 것은 태도다. 본성을 본 뒤에도 변화를 기대하며 머무는 것은 상대의 가능성보다 내 미련에 기대는 선택일 때가 많다. 사람을 다루는 가장 큰 실수는 기대를 남겨두는 것이다. 기대는 관계를 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붙잡아두는 족쇄에 가깝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진다.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없는지가 분명해진다. 본성을 보았다면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설명하려는 마음이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 왜 이전처럼 대하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려 들수록 관계는 다시 흔들린다. 모든 선택이 설명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더욱 그렇다. 설명은 종종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된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불편이 반복되고 마음이 자주 무거워진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다.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관계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상처받는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는 내가 정해야 할 기준이다. 본성을 보았음에도 계속 상처받는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선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역할이다. 늘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가정,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관계는 비로소 현실의 자리로 돌아온다. 본성을 본 뒤에 필요한 태도는 결단이 아니라 거리다. 단번에 끊어내는 선택이 아니라 조금 물러서는 선택,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감정의 깊이를 조절하며 마음을 쏟는 속도를 늦추는 일. 이 거리 속에서 마음은 빠르게 회복된다. 지나치면 반드시 탈이 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이해, 지나친 배려, 지나친 책임감은 언젠가 반드시 균형을 무너뜨린다. 본성을 보았다는 것은 이미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지혜에 가깝다.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직해진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관계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도망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이 가능해질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본성을 보고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관계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상대를 더 이해하는 데 있지 않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데 있다. 기대와 설명, 미련과 책임감의 일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이상 마음을 갉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본성을 본 뒤의 단계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이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 관계를 맞이할 준비가 조용히 시작된다. 사람의 본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가 어떤 성향인지,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인지,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까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본성을 아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준이 아직 사람 쪽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 반응에 따라 기분과 판단이 흔들린다면 본성을 알았다는 사실은 아직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정보가 아니다.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느냐보다 그 해석에 내 감정이 얼마나 끌려가느냐가 관계를 결정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몰라서 단단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알되 그 위에 마음을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중심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태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타인을 흔들리지 않게 본다.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린다. 무엇에 반응할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도 마음이 계속 출렁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다. 아직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기준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으면 관계가 괜찮아 보이고 기분이 상하면 모든 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알아도 마음은 계속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상대에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둘 때 만들어진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상황에 끌려간다. 의지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서 단단해진다.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관계는 언제든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행동의 선을 넘지 않는다. 이 선이 바로 마음을 지켜주는 기준이다. 사람의 본성을 알았다는 이유로 모든 상황에 대응하려 들 필요는 없다. 대응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태도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자주 사용한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해석하지 않으며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비결은 실망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 그 말은 기대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의 범위를 정하라는 뜻이다. 이 범위가 분명할수록 사람의 본성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삶과 닮아 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알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선택이다. 누구와 깊어질 것인지, 어디까지 마음을 나눌 것인지,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지, 이 선택을 미루지 않을수록 마음은 안정된다. 흔들리는 관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기준이 늘 상대 쪽에 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반응, 상대의 말이 내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되 기준까지 넘겨주지 않는 태도, 그 균형이 유지될 때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알면 사람을 멀리할 줄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단정해진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관계의 깊이도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차갑지 않다. 다만 정확하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그 선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그것은 아직 기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상황도 늘 달라진다. 그러나 내가 세운 기준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준이 단단할수록 사람의 본성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의 본성은 그저 하나의 성향으로 보일 뿐이다. 사람을 알아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분명해져서 편해진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조용히 단단해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